그럼 앞의 식을 바탕으로 두 펀드의 비중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 편차에 대해서 앞에 종목별로 구하듯이 비중을 정한 각각의 상황의 수익률과 편차를 구해도 되지만 그 비중의 변화를 항상 모두 새로 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그래서 개별 투자 대상의 수익률과 분포를 안다면 그 내용으로 좀 바탕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식을 바탕으로 비중에 따른 수익과 편차를 고려한 유형을 표로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소금 펀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도 투자 안 했을 때는 메인 펀드가 100%가 되겠죠, 그죠? 예, 그때는 6%에 7.3 예, 리스크 똑같이 됩니다. 그쪽 펀드에. 그래서 소금 펀드가 0에서 100%까지 5% 단위로 해서 쪼갠 거고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 50%인 부분만 확인했을 따름이죠, 그죠? 앞에 값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리스크랑 리턴을 해가지고 요 표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예. 여기에 있는 50% 부분이 요 부분, 요 위치, 요 점의 위치죠. 예. 100% 소금 펀드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점이죠, 그죠? 예. 그리고 100% 레인 펀드에 투자했다면, 네,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투자 종목이 이 두 개일 뿐일 때, 조합을 여러분이 임의로 해서 0에서 100까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투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고르지 않을 조합이 눈에 보이죠, 그죠? 딱 봐도 여기 라인에 있는, 예, 이 부분에 있는, 예, 조합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동일한 위험에 비해서 다른 조합을 고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조합이 여기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선상의 조합들이, 예, 조합이 요 아래에 있는 조합보다 당연하게도 동일한 위험이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기대 효용 극대화를 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균 분산 기준, 예, 민 밸런스 크리테리아에 따라서 아래쪽은 위쪽에 지배되는 거죠, 그죠? 지배돼서 의사결정 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배제되는 거죠. 이걸 도미넌트 프린서플이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에서도 잘 나온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을 배제하는 고려돼서 빼버릴 수 있는 지배 원칙 중에 하나로 지배 원리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죠. 예. 예, 같은 값이면 여기 있으면 이게 더 여기는 5%씩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선형으로 표시될 거고요. 선형이 된다면 요 밑에 선은 어디인가 위쪽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이에 따라서 위의 조합은 효율적인 투자 세트가 되고요. 이 조합의 무수히 작은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 이때서 나오는 이런 선을 효율적 투자선, 그래서 efficient frontier라고 하고요. 이 선에 시작되는 가장 위험이 작은, 가장 위험이 적은 단위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꺾일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산이 가장 적은 점에서 시작하고 이 점을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그래서 MVP라고 합니다. 이 점이 에피션스 프론티어의 시작점이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배 원리에 따라서 가능한 선택 조합 중에 하나가 요 점이겠죠. 예. 그리고 이 조합의 구성비를 구하는 식은 미분을 통해서 좀 구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MVP를 구할 때 두 개의 종목이 우선 있을 때, 두 개의 종목 있다고 할 때 하나를 1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를 2라고 한다면 1의 조합만 알면 2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쪽 1에다가 30%를 했다면 당연히 2는 70% 투자했다는 거니까요. 조합 비율
보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분산을 썼을 때 수식인데요. 예, W1이랑 W2를 더하면 1입니다. 1. 그러니까 비중 1과 비중 2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비중 2를 1로 바꾼 겁니다. 1-W1으로. 예. 이를 비중에 맞춰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때 이 값이 0이 되는 비중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때 MVP가 나오는 거죠. 예. 뭐 앞에 그래프를 보고서 대략적인 MVP를 찾을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이만큼 투자했을 때 1이라는 어떤 종목에 이만큼 투자했을 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된다. 예,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사실 여기 또 MVP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MVP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죠. 그죠? 예. 그리고 최근 뭐 린스타트업에서도 최소 기능 제품을 또 MVP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서도 MVP를 또 쓰고요. 저희도 MVP를 쓰는 거죠. 재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발생합니다. 다들 전문용어를 쓰게 되면. 예. 다시 말해서 전에 얘기했던 지식의 저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용어, 뭐 특히 이런 약어를 쓸 때는 한번 전체 이름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오해 소지를 줄이고 상대방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계속 두 개만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에는 많은 투자 가능한 대상이 있죠. 예, 투자 가능한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 대상들을 좀 모아가지고 영리적인 사업을 좀 크게 하는 걸 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 왜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할까요? 두 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이후에 다른 종목과 조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 하나하나씩 다 넣어가도 그 모습이 두 개일 때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일하게 설명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람의 이해 수준이 2차원 평면일 때 가장 높죠. 뭐 3차원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2차원일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하고 그게 3개, 4개, 5개 늘어날 때 거의 동일하게 설명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냥 두 개만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설명하고 두 개의 종목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모습을 숙지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종목의 관계도 조망해 볼 수 있게 되죠. 예. 우선 그래서 X축에 좀 위험을 그리고요. Y축은 좀 수익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거의 상한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웠던 두 개의 펀드, 소음과 B 펀드에 뭐 100%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위험을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 상한계가 1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뭐 예시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1이었지만 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다.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자 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관계가 선형이 되겠죠. 예. 뭘 고르든지 선형이 됩니다. 예. 근데 앞에 예시와 같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 역의관계인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MVP에서 위험이 0인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로가 마이너스 1. 예. 그러면서 그 비중에 따른 그래프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예. 메인 펀드를 올릴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메인 펀드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높아질 때 다시 위험에 따라서 다시 수익이 드는 거죠. 처음에 솔트 펀드에서 시작을 했다 하면 예.
그렇다면 다른 상관관계를 가진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면적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이 면적 어딘가를 지나는 좀 곡선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관관계 거의 없어는 종목의 경우, 예를 들어서 로가 0에 거의 가까운 0.1 정도 다 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식의 선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0이라면 좀 더 안쪽으로 가겠죠. 좀 더 바깥쪽으로 가고 마이너스에 가면 더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고 1에 가까워질수록 요 선에 가까워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과 그에 따른 수익을 제시하는 자산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투자 가능한 선, 효율적 투자선은 아마도 이런 붉은 선의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에 따른 등가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 줄어드는 위험은 좀 어느 정도일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목을 계속 조합해서 늘려나감에 따라서 위험에 줄어드는 거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종목 수와 위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의 공통점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을 좀 표시해 보면 종목 수와 위험을 표시하기 위한 그림판을 먼저 만들어서 봤을 때 이제까지 좀 위험은 좀 X축에 대해 표시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Y축에 표시됐다. 이걸 좀 유의해 보시고요. 그래서 종목이 이게 하나씩 계속 늘어날 때마다 그때 좀 위험도는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걸 요 1과 2, 2와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아니라 요 사이까지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선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완전 역이관계를 가진 다시 말해서 상관계수인 로가 마이너스인 관계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올 때는 서로 간의 영향도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게 좀 실증적 연구에서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서 어떤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왔을 때 사라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요 아랫부분은 사라지지 않겠죠. 여기에 수렴할 테니까 요 선 어딘가에. 그래서 이 선의 아랫부분 위험을 좀 분산 불가능 위험,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분산 가능 위험. 종목을 늘릴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가능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이고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예를 들면 시장 전체에 주는 위험을 말하는데요.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사태 있잖아요. 경우에는 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GDP 성장 급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주가도 계속 거의 맞춰서 주가 똑같이 다들 오르죠. 그러니까 GDP 성장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개별 기업별로 공장에 어떤 특정 공장에 화재가 났다라든가 어떤 기업이 파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특정 기업이 계약을 성사시켰다든가 아니면 성사된 계약이 파기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목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없앨 수 있는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에 화재나 파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의 주가품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같은 산업의 다른 종목에 또 하나 같이 샀다고 해볼게요.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위험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산업의 시장 규모, 뭐 파이가 일정하다면 어느 하나가 못할 때 다른 하나가 그 몫을 차지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거기서 나을 손해에 대해서 B라는 기업에 같이 투자해가지고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시 그 산업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위험이 또 있겠죠. 그래 그 산업에 대응되는 다른 산업에 또 투자하게 되면 또 상쇄되는 그래서 분산 가능 위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A 1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번 하나만 있을 때니까요. 이 기업이 가진 위험, 총 위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체계적 위험이랑 비체계적 위험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2번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분산이 이만큼이 분산된 거예요. 1과 2의 위험이. 3번은 1, 2, 3까지 갔다면 더 많이 분산되는 거죠. 4번 가서 뭐 실제로 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0개 정도 되면 대부분 10개만 돼도 거의 뭐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수렴한다고 그래요. 대체로. 하지만 뭐 1, 2, 3일 때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4일 때부터 좀 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많이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3개까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2개의 종목을 바탕으로 위험과 수익률을 표시했던 그림을 계속 하나씩 확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대략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예. 여기서 이 부분은 투자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예.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자산이고 조합해서 찾기도 어려운 자산이지만 위험이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왜 없냐면 예전에 꽤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미국 국채조차도 미국이 모라토리엄 부도 선언을 해가지고 휴지 쪽에 된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조차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에서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존해 주는 거죠. 법으로. 예. 그래서 그런 수익 부분을 무위험 수익률의 대응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자산이 없을 때는 위험과 수익에 따라 이 상단에 요 효율적 프론티어죠. 예. 선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제각각 되겠죠. 예. 각각 여기 요점을 할 수도 있고 요점을 할 수도 있고 요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율을 구성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 무위험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면 이 점에서 요로 쭉 글 수 있는 이 효율적 투자선에 연결되는 접선을 그릴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접선에 접하는 구성, 여기죠, 요 구성. 이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구성 비율을 통해 가지고 선형적인 투자선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얘를 무위험 수익률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무위험 수익률과 얘 100% 얘를 이 지점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100% 이 지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이 지점에 투자하는데 빌려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무위험 자산의 위험은 0이지 않습니까? 예. 0이기 때문에 비중의 변화, 선형관계가 직선인 형태의 선형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위험 수익률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여기로 대출을 받으면 이걸 더 사는 거죠. 예. 이 지점의 포트폴리오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더 사게 되면 이쪽으로 위험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더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위험과 수익의 새로운 요 선상의 지점을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접선에 따라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예를요, 마켓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표기는 대체로 M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위험자산 수익률과 연결된 요 선을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해서 자본시장 선이라고 부릅니다. CML이요. 그러니까 무위험자산이 존재할 때 효율적 투자선이 요 선에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그래도 한번 거래되는 마켓 포트폴리오 자체 거래되는 건 마켓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투자자들, 합리적 투자자들이라면 투자 비중이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냐? 마켓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 수익률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무위험자산 수익률을 빼버리면 요 탭을 다 마켓 포트폴리오 비율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정 수준의 투자를 여기 애매하고 나머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때 기대 수익률은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시장 수익률의 특정 비중에 대해랑 무위험 수익률의 비중이죠. 그죠? 거기에 더해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무위험 수익률은 상수죠. 상수입니다. 상수기 때문에 분산, 공분산이 모두 0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마켓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기대값에 넣어서 정리를 하면 각각 이렇게 정리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켓 포트폴리오는 CML을 그릴 수 있기 전에 모든 위험 자산들에 대해서 가장 우월한 포트폴리오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증권화된 자산은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거죠.